16번의 환생을 기억한 사나이. 이 영상은 단순한 전생 이야기나 흥미 위주의 괴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정신의학계에서 회자되어 온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인물의 주장 모두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 진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남긴 증언이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검증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서 기록된 한 최면 세션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환생에 대한 흥미를 넘어서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한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남자의 이름은 앨 럴리입니다. 그는 무려 16번의 생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상한 삶의 시간과 장소는 고대 이집트부터 유럽의 중세 전장, 심지어는 지구 밖의 행성까지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기억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허상일까요? 앨 럴리는 1942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유난히 생생하고 기묘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밤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로 살아가는 꿈,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 전장을 누비는 장면, 어떤 때는 석기 시대의 동굴 속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까지. 그가 꾸는 꿈들은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었고 매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자신이 마치 그 인물들이었던 것처럼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상력이나 반복된 꿈이라 생각했지만 꿈은 점점 더 현실적이 되었고 꿈속에서 등장하는 언어나 풍경, 사건의 세부 사항까지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든 앨 럴리는 자신이 꾸는 꿈이 과거의 실제 기억이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대 후반, 그는 자신의 상태를 분석해보기 위해 당시 미국 내에서 활동하던 최면 치료사 모데스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데스 박사는 퇴행 최면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전생의 기억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그를 찾는 환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앨 럴리는 1시간가량의 세션 도중 갑자기 억양이 바뀌었고 이름을 묻자 칼리크라테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로 살았으며 영혼은 육체를 떠난 뒤 다른 시대, 다른 몸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션을 관찰하던 박사는 처음엔 이를 단순한 암시 반응으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앨 럴리가 설명하는 고대 신전의 구조, 왕가의 계보, 종교적 의식의 순서 등이 고고학적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최면 세션에서 앨 럴리는 중세 유럽의 성에 갇힌 궁정신하였다고 말했고 그 시대의 말투와 억양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세션에서는 남북전쟁 당시 북군 소속의 통신병이었다며 당시 쓰이던 부호 체계와 장비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그가 쓴 단어 중 일부는 당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군사 용어였다는 점에서 연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최면 세션은 미국 내 몇몇 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메릴랜드대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이 사례를 공식적으로 관찰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실험을 참관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그가 연기나 암시 반응으로 이런 수준의 언어, 감정, 지식까지 구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의 첫 번째 생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태어난 곳이 지구가 아닌 천왕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왕성의 기후, 에너지 시스템, 거주 방식 등을 설명했고 당시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그가 만든 이야기를 과대망상이라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경험된 무언가로 해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혹은 우리도 모르는 차원과 생명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16번의 생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과의 연결고리는 지문과 필체, 언어 습관,
심지어는 과거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앨럴리 미스터리의 핵심이자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입니다. 앨럴리의 환생 기억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과거 생에서 루돌프 발렌티노였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루돌프 발렌티노는 1920년대 미국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 인물이었습니다. 앨럴리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발렌티노였던 시절의 영화 촬영 경험, 개인적인 감정 상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기억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말한 장면 중에는 실제로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촬영 중 차량 전복 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조연 배우와 스태프의 이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큐멘터리 팀이 직접 확인한 결과와도 부합했고 발렌티노의 지인과 감독들의 증언과도 일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앨럴리에게 발렌티노의 필체를 그대로 써보도록 요청했고 앨럴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 글은 루돌프 발렌티노가 생전에 남긴 자필 편지와 비교되었고 필적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90% 이상 일치하는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지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보관되어 있던 루돌프 발렌티노의 유품 중에는 그의 생전 지문이 남아 있었고 앨럴리의 지문과 비교한 결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문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치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판자들은 지문 자료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고 필체 분석 또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럴리의 최면 상태에서 보여준 정보량과 일관성, 언어 구사력, 시대적 특성의 정확도는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한 시대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의 기억, 중세 프랑스의 농노, 18세기 독일의 목수, 심지어는 고대 중국에서 궁정의관으로 살았던 생까지 그의 이야기는 시대와 대륙을 넘나들며 펼쳐졌습니다. 앨럴리는 단지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관습, 의복, 언어 습관까지 최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는 실제로 그의 퇴행 최면 세션을 촬영하고 언어학 교수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앨럴리가 사용하는 억양과 단어 선택, 어순 등이 특정 시대의 언어적 특징과 일치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언어적 기억이 신체에 각인되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꾸준히 반복되게 기억했으며 아무리 질문을 바꾸고 순서를 뒤섞어도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너무 많은 신비와 의문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는 정말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과 상상력을 지닌 인물일 뿐일까요? 앨럴리를 실제로 관찰했던 최면 치료사 모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했지만 앨럴리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생의 기억을 보여준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흔적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례는 미국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서 확증할 수 없는 미스터리 사례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전히 연구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큐멘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인류가 환생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 모른다고 언급했지만 정작 대중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누구도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 조각을 하나씩 맞추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한 번만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할 뿐 이미 수차례 이 세상을 거쳐간 존재들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